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신문 배달하던 70대 할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운전자를 알아보니까 20대였는데 만취 상태였다고요.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겠다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본방에서 전해드릴 텐데 뭐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은 실수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바로 살인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자, 오늘 장인수 기자를 제목에 딱 박아놓으니까 1000명 가까이 들어오셨어요. 1000분이 지금 저희를 보고 계십니다. 네. 야,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벚꽃님, 정유현님, BRH님, 장인수 기자 응원합니다. 지금 속속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준상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데스크 전에 하는 게 프리데스크라고 오늘을 계기로 계속 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네. 네, 많은 분들 지금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일일이 좀 읽어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빨리 첫 순서부터 네, 들어가야겠는데요. 장 기자님 찾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바로 네. 가겠습니다. 네. 프리 초대석으로 가보시죠. 자, 예고해드렸던 대로 인권사회팀의 장인수 기자와 오늘 프리 초대석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모시니까 네. 개명할 뻔했네요. 깜짝이야. 3회 때 저희가 나왔잖아요. 네. 그때 동접자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조회수도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그때 완전 초반이었는데 사실 저희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완전 심폐소생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저희가 꺼져가던 감사합니다. 불길을 확 살렸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화력이 어마어마한데 오늘도 지금 벌써부터 초반에 장난이 아니네요. 예. 그때는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에 대해서 이제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다들 이제 검찰 출입 기자도 아닌데 예. 검찰 기사 너무 많이 쓴다. 뭐 혹자는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 얘기도 나오는데 해명할 기회를 주시죠. 취재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취재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는 윤석열 그러니까 검언 유착부터 말씀드렸는데 네네. 검언 유착은 그냥 제보가 들어온 거거든요. 대보를 받아서 예, 제보가 보도를 그 PD 했다. 수첩에 김정민 PD가 저를 콕 집어서 저한테 그 입사 동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PD 수첩에서 1시간으로 만들긴 어려운데 형이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데 제가 잡식성이에요. 그 제보 들어오면 안 가리고 다 합니다. 예. 제대로 선수를 만난 거죠. 네. 네. 뭐 선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근데 그 이동재 기자가 보냈던 편지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좀 경악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이건 그렇죠. 충분히 네. 기사가 되겠네라고 하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제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나와서 저도 처음엔 당황했었어요. 그러니까 검언 유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취재를 네, 시작했거든요. 네, 예. 진짜 검언 유착일지 몰랐던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 의도가 없습니다. 지금 네. 검찰이 싫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싫어서 한 김정민 건 PD가 아닙니다. 네. 이 자리를 들어서 해명을 드리면 예. 윤석열 총장 그 관련 기는 윤석열 총장은 그 좀 사연이 조금 길긴 한데 저희 그 스트레이트의 이용주 기자라고 있어요. 그쵸. 이용주 기자가 지금 인권사회팀으로 왔죠. 네. 저랑 같은 부서에 있는데 네네. 스트레이트에서 윤석열 총장 장모 최모 씨의 그 의혹과 관련된 사건들을 스트레이트에서 집중 보도를 하거든요. 네네. 스트레이트. 근데 네. 이제 스트레이트는 말 그대로 이제 기획부서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최 씨 장모 네. 사건을 의정부지검에서 하고 있었는데 네. 의정부지검은 저희 사회부가 담당을 합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 인권사회팀 소속이니까 인권사회팀이 의정부지검을 담당을 하는데 그때 의정부지검을 출입하는 기자가 막내 기자 2명이었어요. 2년차, 3년차 기자. 네네. 근데 최 씨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걸 뭐 2년차 기자들한테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그때 2월달 당시에 그 맡기가 어려워서 그 2명 친구를 데리고 제가 그때 이제 후배들 취재를 좀 도와주는 바이스라는 직책이 있는데 네네. 기자들은 알 텐데 아마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후배들 취재를 도와줘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해야 돼서 데리고 같이 취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용이나 우리 파악하자. 네. 물은 먹지 말아야 되지 그렇죠. 않냐. 그리고 타사에서 기사가 나오면 이해는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떤 사건들인지 좀 살펴보자라고 하고 취재를 했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뭐 기사의 보고입니다, 거의. 예. 파도. 예, 나오는 예, 그냥 제가 몇 달째 파고 있는데 아직도 못 팠어요. 예. 네. 엄청 많습니다. 지금 보도는 별로 안 되긴 했는데, 네네. 정말 많은 이상한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보도했던 이제 신한저축은행 관련 건은 뭐 그중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요. 네. 아주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조차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저희가 리포트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일단 보시고 또 관련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2011년 저축은행 부실대출 사태 당시 검찰은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저축은행들의 오너 여러 명을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신한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00억 원대의 각종 불법 대출 혐의로 고발됐는데도 검찰은 박 회장과 차남인 박모 대표이사는 빼고 그 아래 간부들만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한저축은행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최 씨에게 2013년 도촌동 땅 구입자금 48억 원 등 3년 사이 126억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2013년엔 최 씨 측이 신한저축은행에 300억 원대의 예금이 있다는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었지만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은행 측은 지금까지 최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신한저축은행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차례에 걸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측이 주최한 미술 전시회의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장모님과 저축은행의 관계 리포트 보셔도 이게 좀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간단히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이제 보도가 시의성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안 되긴 했는데 네. 제가 보는 거는 취재를 해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최은순 죄송합니다. 예, 최 씨, 장모 네. 최 씨, 장모 네. 최 씨와 네. 와이프 김건희 씨 네. 관련 사건을 이상하게 검찰이 수사를 안 하거나 덮죠. 네. 네네. 근데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장모 최 씨랑 친한 사람 사건들도 검찰이 다 덮은 걸로 저는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의혹이 있더라고요. 네. 예, 최 씨 사건만 덮은 게 아니라 최 씨랑 친분이 있으면 최 씨랑 친분이 있는 사람의 사건이 검찰로 가면 이상하게 사건이 다 덮여요.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한저축은행도 그중 하나입니다. 신한저축은행이 사실상 장모 최 씨의 사금고 역할을 하죠. 네. 그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냥 빌려달라는 대로 다 빌려줍니다. 122. 네. 코미디는 네. 그 도천동 땅을 살 때 그 48억을 빌려주거든요. 네. 그 신한저축에서 48억을 어떻게 빌려주냐면 48억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때 왜 그건 아직 취재가 다 정확하게는 안 됐는데 48억을 그냥 안 빌려주고 마이너스 통장을 48억짜리 그러니까 50억짜리를 만들어줘요. 50억짜리 마이너스 통장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오. 예. 이게 뭐 어마어마하네요. 상상할 수가 없는 금액인데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최은순 씨가 또 그걸 안 갚아요. 마이너스 통장을 50억을 해줬는데 그거 48억을 인출을 하거든요. 네, 네. 마이너스 통장에서. 그래서 48억 대출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최은순 씨가 그거 안 갚아요. 안 갚으니까 신한저축은행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독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돈을 갚으라고 돈을 다시 빌려줘요. 그러니까 네가 내 돈을 안 갚았으니 내 돈을 갚아라고 하면서 나를 갚을 돈을 또 빌려줘요. 신한저축은행. 상상이 되세요? 되게 이상한. 예. 오, 그런 방식은 그런 계산 방식 신기하네요. 처음 들어봤는데. 예, 그걸 되게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놔서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뭐지? 뭐 채권 얘기 나오고 그래서 복잡한데 어쨌든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나면 정리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관계죠. 예, 안 갚으면 채권 추심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채권 추심을 안 해요. 신한저축은행. 가만히 있는 거군요. 돈을 또 빌려줘요. 예. 우리 돈 갚으라고. 예. 그리고 결국 받긴 하는데 네, 나중에 네. 굉장한 특혜죠. 네. 그런데 신한저축은행이 여러 차례 검찰 수사를 받습니다. 굉장히 여러 차례 검찰 수사를 받거든요. 제가 기사에 쓴 거는 아주 간단, 일부분. 그러니까 한 건에,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좀 취재가 많이 돼서 그 한 건을 다룬 거고 굉장히 여러 차례 수사를 받는데
처벌은 다 안 받습니다. 처벌을 다 안 받. 예. 그러니까 제가 쓴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는 그 좀 신한저축은행이 잘못한 걸로 보인다고 확실히 이제 증거가 취재가 된. 네. 그러니까 박순석 회장이 신한저축은행의 박순석 회장이 좀 복잡한데 그 하늘한 추모공원 사업을 하고 있던 노덕봉이라는 사람한테 120억 원을 대출을 해줘요 법인에. 네네. 그러면서 12억 원을 달라 이제 꺾기라고 하죠.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대출해주면서. 요건으로 대출해준 측에서 다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12억을 달라고 하는데 노덕봉 측에서 10억을 줍니다. 네. 실제로 그 10억을 준 근거가 다 있어요. 네. 그리고 내역이 다 있죠. 네. 검찰이 다 확인을 합니다. 예. 그 당시에 차명 통장을 만들고 차명 통장에 5억 원, 6억 원의 그 거금이 그 꽂히고, 예. 그게 또 누군가가 인출하고, 예. 누가 봐도. 네. 네. 이런 과정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결과가 없어요. 이게 2016년도에 검찰이 그 의정부지검에서 수사한 사건인데 지금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 물어봤을 때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할 수 없다. 예, 뭐 수사는 지금 전혀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예. 근데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한저축은행 관련해서. 네. 예. 근데 사실은 뭐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윤석열 총장 장모를 비롯해서 가족, 측근 뭐 관련 사건 취재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두 건도 아니고 이게 사실 어떤 사건들이 있고 누가 연루됐는지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데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제가 취재 중인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네. 그 윤석열 장모의 내연남 김 씨가 있습니다. 네. 예, 김 씨 사건도 덮어요. 어호. 이건 정말 코미디인데요. 예.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노덕봉 그 저기 대표 이름을 아실 텐데 이제 하늘한 추모공원을 사업을 네. 시행을 하다가 사업권을 결국은 신한저축은행과 건설사에 뺏깁니다. 예, 이 노덕봉 씨 측은 자기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돈을 빌렸으니까 또 돈을 제때 못 갚고 하는 과정에서 이 경영권 분쟁이 생겨서 네. 이분이 좀 억울하게 뺏긴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뺏겼는데 이 뺏기는 과정에 이제 그 윤석열 장모 최 씨와 내연남 김 씨가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 이유는 노덕봉 대표가 이 경영권 분쟁이 생기니까 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우군으로 끌어들입니다. 아. 예, 윤석열 장모 최 씨와 그다음에 그 내연남 김 씨를. 네. 예. 왜냐면 사위가 검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힘을 써달라고 노동봉 회장이 끌어들여요. 자기 편으로. 네. 그래서 자기가 시행사 대표였던 엠파크라는 시행사의 대표로 최 씨의 내연남 김 씨를 대표로 앉힙니다. 네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김 씨가 노덕봉 회장을 쫓아내요. 오히려. 공동 대표였는데 노덕봉 대표를 해임시켜버려요. 예, 해임시키는 과정을 보면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는데 이사회에서 결의가 돼요. 노덕봉 회장을 해임한다라고. 근데 이제 노덕봉 회장이 그 이사회 회의록이 위조됐다라고 검찰에 고소를 해요. 사문서 위조다. 위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사들이 나와서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사회에 이사가 안 나왔다. 이 내용이에요. 이사회 이사들이 참석을 안 했네 라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는데 네네. 쉽게 확인이 돼요. 저도 이사들한테 다 전화를 해봤는데 안 나갔어요. 이사들이. 그날 나오지 않았는데 예, 그런 그날이 식으로 나왔어요. 의결을 한 예. 거군요. 4명의 이사가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이름이 써져 있고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 중에 심지어 한 명은 캄보디아에 있었어요. 아. 출입국 기록도 있어요. 예. 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출입국 기록도 있어요. 오. 예, 그러니까 문서 위조가 맞죠. 네. 그럼 도장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갖고 검사도 그걸 다 확인을 해요. 불기소 이유서에 써놔요. 안 나왔네. 다 안 나왔네. 도장은 그 당시 법무사가 그 회의록을 만든 법무사가 자기가 임의로 막도장을 파서 그냥 찍었대요. 뭐, 네.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잖아요. 너무 다 정황이 네, 다 사문서 드러났는데. 위조죠. 불기소 이유서에 검사가 그렇게 써요. 이사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도장도 그냥 임의로 막도장을 파서 찍은 거라고 한다. 그래서 불기소. 안 맞는데요, 앞뒤가? 앞뒤가 안 맞죠. 예, 예. 그렇죠. 이게 실제로 불기소 이유서예요. 그러면 그게. 불기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불기소가 되면 안 되는데 네, 불기소 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유지경이네요. 이게 지금 보도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보도 안 됐습니다. 지금 프리데스크에서 처음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네, 저도 이건 언제 보도가 될지 몰라서 예. 그냥 여기서 일단 어. 털었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려고. 언론사 네. 받았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뭐 이렇게 보도를 하는 예, 거죠. 이거 보도 네, 이것도 보도 보도를 하나죠. 하는 예, 거예요. 예. 네, 네. 시청자분들 지금 하나 크게 좀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말고 또 혹시 또 취재한 게 되게 많다고 하셨으니까 네. 예. 하나만 더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오실 기회가 별로 없어서 가지고요. 많은데요. 예. 많은데 김 씨가 또 나옵니다. 김 씨가 또 누군가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다 떼인 사람이 있어요. 네. 돈을 빌려줬다. 김 씨에게? 아니요. 다른 씨가? 사람한테. 아. 제3자에게. 제3자에게? 전혀 다른 사람이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줬다 떼이니까 김 씨한테 부탁을 해요. 내 떼인 돈 좀 받아줘. 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취재한 지 좀 몇 개월 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1억 원 이상을 줘요. 그 사례비로. 사례비로. 네, 사례비로. 그러니까 1억을 주면서 그러니까 활동비를 주는 거죠. 네, 그렇죠. 너 좀 필요하면 돈 쓰고 몇 억 되니까 내 몇 억 떼인 돈을 받아줘. 그래갖고 김 씨가 받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 씨의 내엄난 김 씨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내역을 보내요. 네. 자기가 이렇게 이 1억 원이 넘는 돈을 썼다라고. 그 내역은 그냥 그 언론사에 기사를 내는데 언론비로 한 3천만 원 썼다. 그리고 또 뭐 변호사 하는데 또 7천만 원 썼다 이렇게 해요.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불기소. 그것도 불기소. 네, 이것도 불기소. 네. 그냥 불기소 그냥 최은순이랑 죄송합니다. 최 씨랑 친하면 불기소입니다. 최 씨랑 친하게 지내세요. 저는 틀렸고. 장인수 기자는 안 되겠네요. 네, 저는 안 됩니다. 네. 저번에 리포트에서 전화해서 MBC 장인수 기자입니다 이런데 뚜뚜뚜 예. 하던데요. 거의 네. 친하게 지내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이 후속 보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취재는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시의성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가 뭐 그 사건만 계속 보도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해서 네. 저도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도 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 잡혀지진 않고요. 네, 네. 더 큰 뭐 어떤 게 나오면 묶어서 하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 윤석열 총장 행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취재 기자로서 봤을 때? 좀 그 가족들의 어떤 의혹 사건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네. 뭐 본인 사건이니까 억울하실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내로남불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했던 다른 의혹 사건들은 그럼 이보다 훨씬 더 강한 근거를 갖고 수사를 했었냐? 보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서울시 공무원 그 간첩 조작 사건은 뭐 무슨 근거가 있어서 간첩이 아닌 분을 간첩으로 만들었나요? 네. 뭐 그런 거 다 검사들이 개입해서 한 거잖아요. 뭐 조국 사건 같은 경우 뭐 검사들은 그 당시에 확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동양대 총장의 그냥 발언 갖고 수사에 착수했던 거고 네. 검찰의 착수가 그냥 어떤 그 사건을 알만한 어떤 핵심 당사자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발언이 나오면 그 발언만 갖고도 그냥 막 강제 수사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 총장님 그 장모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장고증명서 위조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사실상 그 한 걸로 위조한 걸로 다 드러난 거고요. 예, 뭐 아직 재판을 남겨놓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많은 의혹 사건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신한저축은행에서 어떻게 그렇게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이거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네. 못할 일이죠. 예, 저축은행 가서 50억을 마이너스 통장을 말도 안 만들고 돼. 그 돈을 그냥 안 갖고 그냥 버티는데 예. 아까 채권 댓글에 추진도 안 하는데. 나도 그 저축은행에 가야겠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가셔도 힘들 겁니다. 네. 아니, 홍모 씨와 친하면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관계도 되게 이상한 게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잖아요. 네. 360억 원인가 되는 잔고 증명을 위조를 했으면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좀 인출을 시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은행에 가서 네네. 예, 아니면 그걸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최대 피해자는 사실 신한저축은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신한저축은행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죠. 누가 그리고 봐도 석연치 않은 과정이고 그러니까요. 근거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근거가 여러모로 정황상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이게 검사님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 어떤 측근 그 가족의 의혹 사건이 이렇게 자꾸 덮이고 예, 기업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많이 줄을 대죠. 네. 예, 그 와이프 김건희 씨 전시회 하면 기업들의 후원이 줄을 잇고 네. 네. 예, 하는 것들도 사실상 아주 좀 뭐라 그럴까 빡빡하게 들여다보면 제3자 뇌물죄 적용 같은 것도 사안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사안이었으면 이게 여권의 다른 정치인이거나 검찰이 싫어하는 누구였으면 제3자 뇌물죄 혐의 씌워서 막 뒤질 수 있는 건데 네.
그냥 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라고 한마디로 그냥 일축해버리는. 일축해버리셨죠. 예. 네. 좀 더 들여다볼 사안들이 더 있을 텐데. 예, 뭐 본인은 억울하실 수 있으나 좀 형평성은 상당히 좀 없어 보입니다. 지금 검찰이. 그렇습니다. 네네. 자, 저희 프리데스크에서 늘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단독장인 장인수라고 김민호 아나운서가 만든 첫 거죠. 출연 때 제가 네. 제가 단독을 별 못했는데 왜 그런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반응하셨거든요. 아, 네. 근데 그 말이 들어맞습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를 준비하고 계신데 방금 편집하고 왔거든요. 예. 네. 아, 오늘 예. 나갈 내용을 살짝만 좀 풀어주신다면요. 네. 오늘 나올 건 뭐 딱히 재밌어 보이진 않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검찰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고 그냥 사회부 기자들이 늘 하는 사회부 기자의 직분에 충실한 그런 리포트고요. 통신사 한 통신사 네. 예. 와 통신사가 대리점에 좀 실적 압박을 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네네. 대리점들이 좀 압박을 받는 제보를 전형적인 받으셨다고요. 예, 네.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서 이 많이 일어나는 본사는 그러니까 대리점 측에서는 본사가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냥 본사는 보다 이제 어떤 그 영업을 돕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런 정책이나 혜택들을 대리점 측에 제공한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통신사 대리점 사장님들이 많이 바뀌어요. 네, 그렇죠. 네,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나가다 보면 그 통신사들이 늘 접었다 새로 오픈했다 접었다 새로 그렇죠. 오픈했다 해요. 예, 네. 오픈 행사도 많이 하고. 예, 장사가 잘 되면 그럴 리 없잖아요. 예, 누군가는 망해 나갔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새로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 내용을 좀 오늘 그 사연, 뉴스데스크에서, 그 예, 이유, 사정 이런 거에 대한 예. 거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예. 본방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아, 감사합니다. 9,000명 모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예. 시원시원하게 풀어주시고 가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교시트 산책 구대필 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 네, 5분 딱 확보했네요. 네. 네. 아니 오늘 들어오기가 좀 민망한 게 욕할 것 같아 사람들이. 네, 아닙니다. 장인수 기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왜 들어오냐고 할까봐. 노재필 기자를 보러 지금 9,200분께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단이님이 5분 요정이라고 하셨어요.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또 화려한 피날을 장식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네. 자 아무튼 뭐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고. 네. 자 오늘 퀴스트 산책. 자 김학의 전 그 법무부. 이름표 거꾸로. 아니 많이 당황하셨어요? 예. 아 이름표가 왜 거꾸로 돼 있지? 지금 뒤집혔다고. 네. 아무튼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 소식 많이 또 관심 갖고 굉장히 계시네요. 회자가 됐는데 네네. 이분이 사실은 그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유명세를 타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항소심이 있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렇죠. 그 4,300만 원을 이제 받은 혐의, 스폰서한테 받은 혐의가 이제 인정이 돼서 2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네. 바로 법정 구속됐죠. 네, 근데 네. 별장 성접대하고 윤중청 씨한테 뭐 1억 3천만 원 뇌물 받은 거는 공소시효 지났다고 해서 오늘 이제 아. 판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소가 됐군요. 네. 네, 네, 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또 국회 가셔가지고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예산안 내년 예산안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네. 리포트 갖고 왔는데 안 틀어드릴 거예요. 시간이 없어갖고. 네. 네. 근데 오늘 뭐 제가 제목에도 뽑았지만 뭐 이제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경제를 이제 반등할 시간이다. 그렇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에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1.9%로 급반등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555조 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에 이제 편성을 할 건데 상당 부분이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 안전망 확충, 네. 그다음에 주거, 교육, 의료 이런 거 사회 안전망에 이제 쓰일 거라고 합니다. 특히 주거 안정에 많이 주안점을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이제 질 좋은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어떤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오늘 이제 그 시정연설에서 좀 약간 소란이 있었어요. 예, 맞아요. 있었죠. 네, 네. 네. 근데 주거용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의장실에 대통령하고 이렇게 여야 대표가 모여서 이제 환담 같은 걸 갖는 시간인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몸을 수색을 이렇게 한 거예요. 뭔가 불쾌하다고. 네네, 기분 나쁘다. 예, 지금 야당의 원내대표를 어떻게 보고 지금 몸수색을 하냐고 갔어요. 그래서 네네. 뭐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본회의장에서는 뭐 고성이 나오고 그랬겠죠. 야당 쪽에서는 나왔는데 그래도 네. 경호처에서는 이제 원내대표는 규정상 검색하는 대상이 맞다. 근데 네. 관례상 안 네. 해왔던 거죠 이때까지. 관례상 안 해왔던 거고
다만 현장 요원이 조금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입장을 조금 이제 했습니다. 원칙에 그렇죠. 충실한 네, 분이었네요. 네. 네. 자, 그다음에 WTO 사무총장의 당선 윤곽이 오늘 밤 결정이 네. 돼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에 WTO에서 이제 후보가 지금 2명으로 압수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하고 그렇습니다. 성함이 되게 좀 그래서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박사님. 네네,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발음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역임하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유 본부장님이 살짝 열세긴 한데 이게 WTO가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사실은 선출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 164개 회원국에다가 다 의견을 물어요. 네. 선호도 조사를 해요. 선호도 조사를.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과반 이상이 나오면 이제 오늘 이제 그 유엔 대사 나이지리아 대사랑 한국 대사 불러요. 그 유엔 그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그 선호도 조사 결과를 알려줘요. 알려주면 진 팀이 그냥 사퇴를 하는 거예요. 아. 진 나라가. 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서 결과를 뭐 나타내거나 이런 게 없이 네, 그냥 네. 이러니까 그냥 알아서 물러나시고 아, 이렇게 그렇죠. 하는군요. 재밌네요, 네. 아마 지금 아실 거예요. 가셔서 지금 내용 듣고 계실 텐데. 근데 그게 이제 전달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추대한다라는 어떤 전통을 살리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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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3명. 네. 다시 세 자리가 됐죠. 골프장 관련해서 42명으로 늘어났고요. 네. 이제 할로윈데이가 문제라고 막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데 네. 서울의 일부 클럽 같은 경우는 다음 달 3일까지 네. 일부러 자체적으로 문을 닫겠다 네. 이렇게 얘기한 그 너무 클럽도 정결적인 것 있고. 같은데. 네. 자, 그다음에 주미 한국 대사관이 그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한테 이런 고지를 했다고 그래요. 선거가 지금 6일 남았는데 미국 선거가 네. 당일날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왜냐면 지금 미국이 지금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돼 있고 그렇죠. 예, 갈등이 좀 심하죠. 네. 트럼프 지지자나 바이든 지지자가 지금 서로 너무 격화돼 있다 보니까 뉴욕에서 충돌도 일어나고 했거든요. 네. 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저희가 정말 뭐 이거 처음인가요? 아니, 마지막인지 모르겠는데 11,000명을 찍고 지금 방송 종료합니다. 네. 본방에서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